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군수는 어제 주민소환 무산으로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를 태운 호송 차량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들어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동해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군수는 수용자복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고 자신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토지 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소명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냈지만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성 민원인도 재판장에 섰는데 역시 의견 제출은 유보했습니다.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김진아의 거짓말을 밝히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32.25%를 기록하며 개표 요건인 33.3%에 1.05%포인트 차로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상태라 업무에 복귀해 양양 군정을 살필 수 없고 현재 탁동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아 군수가 군정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양양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김진아 양양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케이블카 반대 설악 원주민 대책위는 개표 기준의 1.05%포인트 부족한 32.25%라는 투표율은 지자체장을 향한 강력한 불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김 군수는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했던 미래양양시민연대는 투표 방해 행위 등의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진아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혐의를 엄중히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은 열악한 접근망 때문에 교통 오지로 유명합니다. 태백과 삼척을 이어주는 4차로 국도도 20년 가까이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 38호선 삼척시 신기명 구간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길이 200m의 4차선 다리를 놓느라 바쁩니다. 인근 야산에서는 중장비들이 비탈면을 깎아 노선을 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삼척 미로에서 도계까지 14.4km 구간의 국도 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19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미로에서 신기까지 6.2km와 신기에서 도계까지 5.1km는 먼저 개통됐습니다. 나머지 3.1km 구간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는데 보상 지연과 민원 등으로 늦어졌습니다.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다시 시작돼 약 900m 구간만 공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를 갖지 않도록 도로를 2배 정도 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6%에 달성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만 4,317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 잔여 공사비 121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이 구간엔 터널 10곳과 다리 21개가 생겼고 모두 4차선 도로가 닦여 기존 국도보다 차량 통행이 편리해집니다. 아직 보상하지 않은 토지는 공탁 절차 등을 마친 상태여서 전체 공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개통한 삼척도계에서 태백 구간에 이어 나머지 도계에서 미로 구간이 올해 말 4차선으로 완공되면 기존 도로로 우회하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과 태백을 잇는 4차선 국도가 늦게나마 뚫리는 데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 삼척 고속도로까지 놓이면 강원 남부 폐강 지역도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씻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크게 확대합니다. 소량수목원을 지금의 2배 규모로 확장하고 주문지인 향후 일대의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소나무를 주제로 전국 최초로 조성된 수목원인 강릉 소량수목원. 어린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갖췄습니다. 지난해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2월까진 밤 10시, 3월부턴 밤 11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에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류나 구아바나무를 심어놔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열대 식물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식물도 있고 이러니까 좀 실제로 이렇게 본다는 거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못 보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강릉시가 모두 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소량수목원을 지금의 2배 규모로 확장합니다. 테마 정원, 휴식과 치유 공간, 문화예술 공간, 청소년 숲 등을 만드는데 최근 사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나무를 활용한 수목원은 강릉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활용한 수목원을 더 확장해서 더 이용객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릉시는 또 지난해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된 주문진 향후 일대에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우선 70헥타르 규모로 12가지 주제를 갖춘 지방정원을 만든 뒤 3년간 운영하고 2030년 국가정원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는 해안 중심지, 그다음에 뭐 어물시장 이런 중심지인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국가 지방정원을 조성하면 어떤 향후리 내륙 지방 농촌마을까지 관광객들이 더 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도시 상징으로 지정한 강릉시가 소량 강릉을 넘어 수목원과 국가정원으로 도시 이미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25만 6천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가 여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강원도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IT 회사입니다. 사무실에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의 자리입니다. 전체 직원 630명 중 40명 이상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남성 직원도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해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우려스럽게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 제도가 너의 권리인 것을 당연히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육아휴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업 문화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길게 봐서는 회사가 더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삶을 잘 같이 갖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됐고. 하지만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81%로 대기업의 4배에 이르는데 육아휴직자 비율은 중소기업이 57%, 대기업이 43%로 격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강원 지역은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보조금을 늘리는 등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을 뽑든지 아니면 기존 직원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금적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좀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력을 구하는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수도권 지역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단기적인 방향이 있을 것 같고.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수월하게 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에서 10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지인과 지인의 아들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한 김 위원장의 지인 부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원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할 1,50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1,025억 원의 펀드를 조성한 뒤 이 중 70%를 매년 출자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펀드는 국비 600억 원을 기반으로 강원도와 강릉, 삼척, 태백, 춘천, 원주, 홍천이 공동 출자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첨단 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길이 10m, 폭 5m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강릉시 포남동 주상복합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집안 치마 안전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18일 사고 현장 일대를 긴급 점검해 강릉시에 통보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집안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30m가량의 비포장 구간이 사고 현장 쪽으로 경사져 있고 관로 등 지하 시설물이 많이 매설돼 있어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점검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릉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침과 업체의 현장 안전시공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장비 41대, 인력 136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이 난 지 1시간 10분여가 지난 오후 4시 21분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에는 11일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4개의 시도가 모여 만든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오늘 오후 부산광역시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해선 철도 전 구간 개통 이후 지역별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관광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